거대한 손이 들어가서 가운데를 확 뜯어낸 것 같은 네덜란드의 집이 기울어지는 게 있거든요. 17세기에 박은 말뚝이, 그것도 나무로 된 말뚝이 군데군데 온전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현장 준공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필증 받고 나면 보통 미뤄둔 휴가 뭐 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멀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독특한 건축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뭐 풍차와 튤립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게 우리나라고 이 파란 게 네덜란드입니다. 면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0% 정도 되고요. 인구가 17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보다 뭐 약간 많은 정도?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56,000달러. 우리나라 32,000달러에 비하면 뭐 매우 잘 사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다른 잘 사는 나라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고 파일을 박아서 바다를 다 그냥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해낸 나라입니다. 그것도 17세기에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큰 도시로 확장을 한 거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렇게 이게 다 운하입니다. 이게 다 운하예요. 이 밤에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배 타고 운하 투어하는 관광 상품이 있는데 이 물에 건물 등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꽤나 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척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잔세스카스라고 하는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다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놓은 뚝인데, 여기 수면 높이 있잖아요. 이 수면 높이와 뚝 아래에 있는 사람 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 키만큼 물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 국토의 25%가 이런 식으로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까 이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퍼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옛날부터. 이런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나라라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은 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길 건너편까지 300m가 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여기에 다리가 없어요. 이런 배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승객을 무료로 싣고 건네주고 있는 건데, 배가 이렇게 돌면서 정박하는 게 아니고 앞뒤가 따로 없어요. 얘는 뒤로 탔다가 앞으로 내리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또 앞으로 탔다가 뒤로 내리고, 승객들이. 그런데 확실히 다리가 없다 보니까 운하 전체가 이렇게 막 한눈에 쫙 들어오면서 훨씬 더 아름답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저 운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더 운치가 있고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도로도 있어요. 이게 하이더베이크라고 하는 호수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물이 흘러요. 밑에서 보면 이 주황색 시트판 있죠. 이게 물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시트판인데, 이걸로 물을 막아주고 있고, 이 다리 위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아래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높이가 높은 배도 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커튼홀 건물을 막 그냥 거대한 손이 들어가서 가운데를 확 뜯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만큼이 뚫렸어요. 주이다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벨리라는 주상복합인데 100m 높이에요, 높이가. 그러면서 하나, 둘, 세 개의 타워가 계곡처럼 서 있는 건물이고요. 상층부는, 그러니까 노란색은 주거 공간이고, 여기 하늘색은 오피스예요. 얘 다 오피스 건물이고, 이 빨간 부분, 저층 부분, 얘는 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인 거죠. 여기가 주변에 이 높은 오피스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천루 사이에 완전 자연 계곡이 거대하게 떡하니 뭐 있는 거예요. 최신 빌딩 사이에 있는 산 덩어리 하나, 이런 느낌인 거죠. 뜯겨진 부분은 진짜 뭐 바위가 이렇게 노출된 것처럼 완전 색도 커튼홀 쪽하고 대비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창문 있죠, 창문. 이런 창문.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방향도 다 틀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 상태의 계곡을 표현해 놓은 것 같은 뭐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또 돌출된 세대, 이런 거.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시공하는 팀이 완전 쌩 고생했을 것 같은 거. 심지어 바로 옆 뷰는 이 축구장뷰예요, 축구장뷰. 도대체 옆으로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게 한 4개, 5개 정도 있는 이런 축구장이 연속으로 그냥 쫙 파란색 잔디가 있으니까 끝내주는 뷰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이렇게 E형 구조체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은 이렇게 다
화단으로 만들어놔서 조경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이런 좁은 공간도 이렇게 풀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 봐도 이렇게 황토색 바위 느낌 재료를 그대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실내에도 사용해놔서 뭔가 연속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2층 로비에 올라와서 보면 이렇게 천창이 뚫려 있거든요. 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계곡 한가운데 들어온 느낌이 그대로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네덜란드가 산이 없거든요. 제일 높은 산이 해발 322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산과 계곡을 동경하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 보니까. 거기다가 유럽은 어딜 가나 이 화장실을 다 돈 받잖아요. 1유로씩 받던데 여기는 공짜였어요. 마침 급한 생리현상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었어요. 아무튼 네덜란드 가면 1순위로 보고 싶었던 건물 여기거든요. 너무 잘 봤고 여기 벨리는 완전 강추입니다. 다음이 이제 로테르담에 있는 수장고라고 하는 건물인데 미술품을 보수하는 곳이에요. 보관도 하면서 보수도 하고, 특이하게도 관람객이 그 보수하는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막아놓고 그렇게 해놓은 곳이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이 건축물을 또 하나의 자연사랑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이렇게 단지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항아리잖아요. 아래가 얇고 위에가 넓은. 얼마나 휘어져 있냐면 이게 주출입구 부분인데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출입문처럼 이게 거의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완전히 확 줄인 건데, 그 이유가 건물 주변의 지상층 보행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려고, 녹지 공간 더 확보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녹지 공간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최소로 좀 줄이고, 옥상에는 대신 이렇게 건물 면적만큼 쭉 돌아가면서 옥상 조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쾌케노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전 세계 튤립 축제가 열리는 전시장인데,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제가 위에 떠 있잖아요. 이거 사진 합성한 거 아니고 뒤쪽에 보면은 다른 관광객들도 똑같이 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원통의 통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면에서 살짝 잠기게 그렇게만 해놔가지고 저걸 밟고 중간에 서서 사진 찍으면 방금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대단한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곳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면서 자연 경관도 해치지도 않아.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정색 튤립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뭐 빨강, 노랑 온갖 뭐 화려한 원색의 꽃들은 이미 많은데 여태껏 검정색을 띠는 튤립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연구 개발 중이라는 건데 아직 완벽한 검정색은 아직 안 나왔대요. 그런데 뭐 거의 다 왔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그러니까 살짝 덜 검정 튤립이라는데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찐 검정 튤립도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죠. 여기는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아서 첫날부터 찾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막 저층부를 기둥을 떠서 받쳐서 확 띄워놓은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뭐 거의 뭐 10층 높이까지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정도 얇은 기둥으로 이렇게 높게 받치는 구조 능력이 있어, 이 정도 보통이야,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뒷골목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와요. 차 타고 가다가도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얘가 있구나. 건물 이름까지 그냥 딱.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붕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 있잖아요. 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띄워놓고 그 밑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곳은 비도 안 맞고 여름에 햇빛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냥 쭉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 부분은 보행자 통로고요,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예요. 건물을 띄울 수 없는 곳은 이렇게 처마라도 길게 뽑아놔가지고 저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기도 했어요. 보통 높은 건물들은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집에서 나와서 전철역까지 비 안 맞고 쭉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행자 통로 옆에는 여지없이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 옆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고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자전거 다니는 도로 사이에 이렇게 완충지대를 둬서 안전까지 생각하더라고요. 1인당 자전거 보유 대수가 전 세계 1위거든요, 네덜란드가. 어딜 가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시골에도 마찬가지고. 갓길에 차 주차하는 것도 자전거 도로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자전거 다니는데 전혀 거침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에라스무스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강대교 같은 뭐 그런 걸 텐데, 거기도 트램 다니는 자리, 차 다니는 자리, 그리고 안전을 위한 분리장치, 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교량 위에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하게 생긴 자전거가 되게 많아요. 자전거가 큰 짐 싣는 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자전거를 만든 것 같고, 이 박스에 애도 타고 짐도 싣고 다니는 용도거든요. 엄청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게 다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막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배웠으면 좋을 만한 거, 지하철 플랫폼이거든요. 사람이 열차에서 왕창 쏟아져 내린 다음에 여기로 다 모일 거잖아요. 계단도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고 하면서 약간 정체되는 그런 곳인데, 똑같이 오다가 이만큼을 여기는 더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계단 입구 쪽을 이렇게 넓게 파놔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지하 땅 팔 때부터 이미 넓게 파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골조도 그렇게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라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가능한 일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구조 보강이 조금 독특했어요. 스키폴, 네덜란드 국제공항이죠. 공항 같은 곳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지붕을 쭉 받치면서 이렇게 넓은 대공간을 뭐 이런 형태인 건데, 입구에 와서 보면 약간 특이한 구조가 눈에 띕니다. 양쪽으로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사이에 얘는 밑에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지붕의 하중을 이 장선이 받아주면서, 양쪽으로 받아주면서 양쪽 기둥이 이 부분의 하중까지 분담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운데 부분 밑에는 기둥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행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물 두 번째인데요. 이게 마켓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롤케이크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에요. 이게 옆으로도 길어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이 내부의 1층은 시장이에요. 야채 팔고 고기 팔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시장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 요만큼 이 부분, 이 부분은 주거 공간이에요. 옆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발코니도 있고 사람 사는 집인 거예요. 발코니에 나와서 차 마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위에 집을 만들어서 얹어 놓은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용도부터 특이한 건물인 거죠. 여기서 구조적으로 뭐가 특별하냐면, 전면부 이게 전부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리를 잡아주고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유리를 차곡차곡 올려놨을 리도 없고, 저게 어떻게 서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비밀이 밝혀집니다. 유리와 유리가 접합되어 있는 그 선을 맞춰서 와이어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쭉 있는 거예요. 이 와이어가 이렇게 유리를 잡으면서 힘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두께는 한 50mm 정도 되고, 가로줄눈 세로줄눈에 맞춰서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유리만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고흐박물관에 왔습니다. 유명한 작품 보러 사람도 많이 오는 곳인데, 건물 자체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전체가 다 유리예요. 외관을 이루고 있는 벽이고 천장이고 다 유리고, 심지어 계단 내부 기둥도 유리고 디딤판도 유리예요. 이런 컨셉에 맞춰서 외벽 유리를 잡아주고 있는 구조체, 이 부분 얘도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같은 재료로 쭉 내린 걸 커튼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커튼월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조거든요. 이거 이렇게 세로로 긴 거, 이걸 멀륜이라 그러는데, 이 수직 부재가 외부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커튼월이 안으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이런 구조체 역할을 하게 돼서,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부재를 유리를 사용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짝 틀어져서 보더라도 다 투명하게, 시선이 차단되지 않고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천장도 유리인데 그 천장을 받치고 있는 구조부재 이것도 다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한두 장으로는 힘을 못 받으니까 하나, 둘, 세 장을 겹쳐서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뭐 막힘없이 시원하게 천장이고 벽이고 뭐 그냥 실내 쫙 다 뚫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건물도 특이하지만 저는 왼쪽에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받쳐놨어. 이렇게 흙막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스듬히 받쳐놓듯이 넘어갈 것 같은 건물인데 건물 지게 받쳐놓듯이 얘로 이제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구조를 해놓은 거예요. 저층부 캐노피도 구조체 와가지고 싹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보강재가 무슨 예술 장식품처럼 돋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얘도 보강재가 도드라져요. 4층 정도 되는 공동주택인데 이게 어딜 가나 돌출 발코니 이런 부분은 혼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쳐주는 기둥을 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튀어나온 발코니를 이용해서 하중을 받아주는 이 사선 기둥을 녹색으로 그것도 눈에 확 띄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건물 돌출부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잖아요. 이게 뭐 2m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그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굵게 뭐 이렇게 보강을 해놨는데 그것도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그냥. 그러니까 마치 그냥 야 우리 건물 엄청 튼튼해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네덜란드의 집이 기울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17세기 때 이 도시가 한참 팽창하던 시기를 보여주는 운하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예전에 도시와 운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벌판이 뻘일 거 아니에요. 이 뻘에 이렇게 나무 말뚝을 수도 없이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7세기에 박은 말뚝이, 그것도 나무로 된 말뚝이 군데군데 온전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집들이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을 한번 보세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집 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게 눈에 확 띄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이 기울어지면서 틈새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걸 뭔가 판으로 가려놨어요. 여기도 지금 이거 기울어졌잖아요. 이런 게 군데군데 눈에 띄는데, 이렇게 오래된 집들은 기초 하부를 뭔가로 보강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막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보강해 놓은 게 우리 집 되게 튼튼해 뭐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냥 이게 제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독특한 건축물의 나라 네덜란드 꼭 한번 가보자.